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관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처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입니다. 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1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12월 3일은 국민 주권을 수호한 날이다. 국민 노고를 기억을 한다. 이렇게 국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빛의 혁명 1년,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 담화에 이어서 외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생중계 회견이 진행이 되고요.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게 됩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달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부 요인과 회동하면서 계엄 1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취임 한 달, 취임 10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 취임 6개월에는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입니다. 이렇게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또 상당히 국가적으로 불확실성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 6개월 시점에 외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신뢰도와도 관계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왔다. 그전에도 뭐 천명이 됐지만 바로 그 부분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외신을 대상으로 한 회견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시의적절하게 외신에 또 외국에 또 다른 국가들에게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의 내용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말 그대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안감이 엄습해왔던 그 상황을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했던 것이고요. 오직 국민, 직접 소통을 제도함으로써 국민 주인인 나라로 그만큼 기자회견 또 담화문 발표 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4년 9개월간 진짜 성장,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천명한 그런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6개월 곧 업무 보고의 시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중요하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가정보는 바로 산업정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을 방문해서 개별 부처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해 되면 또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긴 할 텐데요. 국정원장은 5개월간의 성과 또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국정원의 가호 성찰을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캄보디아의 이 주범을 잡는데 또 체포하는데 또 스캠 범죄를 해결하는데 또 그만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치하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집결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겠죠. 국정원은 국가 운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도 당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조개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6개 분야 구조개혁 이제 내년이 출발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의 성장 동력,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각 부처 업무 보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보고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연말
국정을 또 구상해야 되는 그만큼 속도가 또 빨라진다고 봐야 될 텐데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또 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다자외교, 실용외교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민생경제, 사회현안에 이제 집중하면서 연말까지 국정 업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뭐 상당히 어느 때라도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과제를 잠재 성장률로 봤습니다. 이 구조개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국가의 경쟁력을 볼 때는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경우에 국가가 얼마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수치가 바로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성장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내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다.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달에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세가 열리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크게는 회복, 복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청와대를 나왔지만 국정 운영은 순탄치 않았고 그만큼 다시 최적의 장소인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또 방문을 했던 분이시면은 괜찮을 텐데 또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은 또 일정 부분은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복귀합니다. 개보수가 지난 8월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집무실 이사 작업은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국가 보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뭐 알려지지는 않고요. 청와대는 74년 동안 12명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이 최근의 대통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최적의 장소다라는 또 평가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지만 도청 등 보안 경호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또 영빈관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청와대 본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기자 언론들을 위한 또 춘추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청와대가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청와대에 복귀하면서 국정 운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군 지휘 또 통제 체계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정비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